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은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자의 의사소통의 방법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의사소통의 필요성인데, 우선은 대상자와 가족에게 신뢰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습니다. 올바른 의사소통은. 그래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대상자와 가족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양보호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와 가족의 욕구,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원활한 의사소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상자를 깊이 이해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인지라든지 청각, 시각 등 감각 기능이 저하되었죠. 그래서 의사표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상태에 맞는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면 원활하게 소통하면 대상자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업무의 특성상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시설장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고 서로에 대해서 공감을 높이면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기관은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팀, 사회복지사라든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요양보호 서비스의 향상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 협조에도 의사소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의 유형에 보시면 우리에는 언어적 의사소통하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근데 언어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이라든지 글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대상자가 보여주는 몸짓이나 표정, 행동, 자세나 옷차림 등으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메리비언 법칙에 의하면은 상대방과 의사소통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언어적 요소라고 합니다. 시각적 요소인데, 이게 우리가 대상자의 우리한테 보여주는 표정이라든지 용모, 복장, 자세, 속도 등에서 대상자들은 거기에 더 많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55%를 차지할 정도로. 그 다음이 음성입니다. 대상자에게 대화할 때 목소리 크기라든지 억양이라든지 동작 같은 것들이, 이 청각적인 것들이 보통 3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적 요소, 말의 내용이나 표현력에서 보통 7%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대상자하고 얘기할 때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분들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리비언 법칙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메리비언 법칙은 비언어적 그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비언어적 의사소통, 아까 말한 것처럼 눈맞춤인데요. 보시면 첫 번째로 눈맞춤, 눈높이에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눈높이에서 먼저 대상자의 눈높이에서 해주시고 적절한 시선으로 움직여 주시는 게 좋고요. 얼굴 표정에는 따뜻하고 배려하는 표정을 주시면 그 미소 짓고요. 그리고 간간히 적절하게 대화의 미소라든지 표정을 짓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세가 있는데요. 자세는 보통 약간 앞으로 기울인 자세, 그래서 대상자 얘기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모습, 약간 기울인 자세라든지, 그 다음에 관심을 보이고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조는 크지 않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대상자의 느낌과 정서에 반응하는 어조를 보여주시는 건 좋습니다. 의사적인 의사소통에는 라프 형성이 있습니다. 라프 형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일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과 연결된 상태,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라포가 형성되게 되면은 인간관계에서 호감과 상호 신뢰관계가 생기고 서로한테 유대감이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신체 언어를 맞추고 그 다음에 눈을 맞추면서 얘기하고 호흡의 리듬을 맞추고 언어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신체 언어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몸을 앞쪽으로 기울이고 눈을 안쪽으로 향하는 반면에 간조 상태에서는 몸을 뒤로 젖히는 눈은 먼 곳을 응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라포 형성 좋고요. 그 다음에 경청은 경청의 방법에서 보시면 말할 때는 혼자서 대화에 독점하지 말고 말하는 순서를 지키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상대방 말을 가로채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하시는 자세, 그리고 논쟁에서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주고요. 그리고 시선을 맞추고 귀로만 듣지 말고 그 다음에 오감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에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보시면 자세가 있었죠. 약간 앞으로 한다든지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단어 이외에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신경을 쓰시고요. 그리고 흥분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경청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경청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청에 방해하는 것은 대충 미루어서 짐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미루어서 짐작하고, 그리고 충분히 듣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비교하고요. 그리고 미리 대답을 준비해서 준비하고 있거나, 그리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상대방의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춰서 얘기를 한다든지, 뭐 경험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슬쩍 넘어가면서 대화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 이런 것도 경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공감하는 게 있는데, 공감적 반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거고, 자신의 느낀 바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공감적 반응입니다. 그러면 공감적 대화에 대해서 예로 나온 거, 교재를 보시면 교재에서 나온 건데, 요양보호사님은 나를 어른에 취급하는 것 같은데 나를 성인으로 대해주세요. 양치질하라, 속옷 갈아입어라, 명령하고 하지 않으면 신경질 내잖아요 라고 대상자가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시면, 여기에 대한 요양보호사는 제가 할머니의 개인 위생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는 듯하고서 성가시고 화나셨군요 라고 해서 공감적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번 요양보호사가 더 잘했는데 라고 했을 때, 요양보호사가는 공감적 반응은 지난번 요양보호사님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데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입맛에 대해서 입맛이 없다고 했을 때, 입맛이 없으니까 제가 새콤달콤하게 무쳐드릴까요 라고 한다든지, 오늘따라 죽은 영감이 생각나 라고 한다면 할아버지가 참 잘해주셨나 봐요 라고 공감적 반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낮에 낮잠을 자서 밤에 잠을 통 못 잤어, 낮잠을 자지 말아야겠어 라고 말씀하시면, 네 그렇게 해보세요, 해보시겠어요 라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하나는 간호사가 혈압이 높아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바깥 날씨가 참 좋아서 나가보면 좋겠네 라고 말씀하실 때, 날씨가 좋으니까 나가고 싶으시죠 라고 한다든지, 저기 창밖에 아들이 있어 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아드님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라고 공감적으로 대화를 하시는 게 좋고요. 요즘은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삶의 의미도 모르겠고 너무 외로워 라고 했을 때, 요즘 많이 힘들고 외로우신가 봐요 라고 공감적으로 대화를 이끌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가 있는데요. 말하기에도 효과적으로 말하기가 있는데,
효과적인 말하기에서 보면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말해야 되고요.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고 자신의 생각도 정리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의사 전달을 분명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비판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특정 상대를 지칭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비교를 하지 않고요.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공격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편안하고 이완된 자세로 말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말하기에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이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주장한다든지, 자신에게 잘못이 없고 항상 옳다고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부족하고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아니면 자신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자신은 완벽한 사람이므로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효과적으로 말하기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 전달법이 있습니다. 나 전달법은 나를 주어로 해서 대화를 하는 건데,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 나를 주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과 상황 그대로 비난 없이 그대로 말하는 게 좋고요. 상대방의 행동에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나 전달법이고, 그리고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달한 말을 건넨 후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거, 경청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인데, 어떤 것이 있냐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동료가 통화를 길게 합니다. 사무실 전화에서. 그래서 그 행동이 당신의 통화가 길어지면 영향은 어떤 것이 있냐면, 나에게 걸려올 중요한 전화를 받지 못하게 될까봐 조바심이 나고 걱정이 돼요. 그리고 통화를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때, 이때 조바심이 나고 걱정이 되어가 나 전달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함께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해서 만나기로 한 동료 약속에 시간을 늦었습니다. 그럴 때 나 전달법은 기다리는 동안 걱정하고 조바심이 났어요 라고 표현할 수도 되고요. 그리고 대상자랑 대화를 나누는데 나의 말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대상자가 아니라 동료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는 동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나 전달법은 아무 말을 안 하니 제가 답답해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대상자가 시간을 자꾸 변경할 때, 이럴 때는 자꾸 시간을 바꾸셔서 제가 당황스럽네요 라고 나 전달법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대상자 옷을 입는 거 거부할 때는 어르신이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니 제가 힘드네요 라고 하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 기저귀 갈기를 거부할 때는 어르신이 기저귀를 안 가려고 하니 제가 힘드네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대상자 아직 식사를 하지 않고 누워 있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셨다니 걱정이 되네요 라고 나 전달법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침묵인데요. 침묵은 대화를 할 때 생각을 정리하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모두에게 생각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수용은 대상자의 표현을 비평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해서 수용을 통해서 대상자는 긴장이 감소되고 자신감이 증진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감정이나 태도가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수용이고요. 그 다음에 말벗하기가 있는데, 말벗하기는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런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삶을 차이와 다양성으로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단 대상자를 존중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대상자와 과도한 의존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대상자를 아이처럼 대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반말이나 명령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버타기 예를 보면은 김씨 할아버지가 열이 나는데도 외출을 하겠다고 고집해요. 대상자는 손자 생일을 선물을 사주기로 약속했다고 하이마트에 가자고 합니다. 이때 요양보호사의 는 손자가 아주 좋아하겠어요 라고 해서 공감 반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감님이 돌아가신 후에 도둑이 들까 겁도 나고 라고 하셨어요. 이때 요양보호사는 말버택에서 많이 무서우셨어요. 잠을 못 주무셔서 피곤하시겠어요 라고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세 번째는 영감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늘 문단속을 하고 잠자리를 살펴주었는데 할아버지가 자상하신 분이셨네요 라고 공감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르신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아요. 그런가 보네라고 시큰둥하게 말씀하실 때 네, 날씨도 따뜻하고 바람도 없어요 라고 감정 공감하고, 바람도 없고 햇살도 좋은데 밖에 나가서 걸어 보실래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증상 완화 보조, 우울한 것을 약간 바깥으로 나가서 기분을 환기시키라는 것을 증상 완화 보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버타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의사소통과 정서지원에 대해서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의사소통 장애가 없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과, 그리고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여가 활동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